안녕하세요. 글쓰는 개엄마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작법 아바타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 옆에 작가에서 교수로 변신하신 김선민 작가님을 모시고 웹소설과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르 문학과 웹소설 작가를 하고 있는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네, 그럼 저희가 바로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웹소설을 잘 몰라서 네네. 웹소설은 좀 웹툰처럼 포용하는 장르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저도 이제 드디어 카카오 페이지에서 그렇죠. 5월 달에 연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여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소설 플랫폼에서 많은 독자분들이 좀 주로 보시는 장르가 제가 알기로는 로맨스 판타지, 네. 그냥 판타지, 그다음에 무협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선호하시는 장르들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예 판알못, 롱알못이라서 사실 이 장르가 좀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서 네. 전문가이신 작가님께 조금 정리를 부탁드리려고 네. 합니다.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 페이지에서 판타지랑 무협으로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호하는 장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에 사실 가장 큰 장르, 가장 독자가 많은 장르는 사실 로맨스 판타지, 로판입니다. 네. 그래서 로맨스 판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 사실 로맨스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가 정립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조아라라는 플랫폼에서 네. 어떻게 보면 조아라가 지금의 소설에 좀 근간을 만든 그런 어떤 프레임을 잡은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쵸, 그쵸.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 중에서 네. 로맨스 카테고리랑 판타지 카테고리 네. 이 정도만 있었는데 네. 이제 보면은 로맨스 쪽에서 올라오는 작품들 중에서 좀 분류가 어려운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네. 예를 들면은 로맨스는 로맨스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배경이 현대 배경이 아니라 뭔가 이제 판타지 배경이야. 네. 근데 거기서 뭔가 귀족 영예가 나오고 그 귀족 영예의 어떤 로맨스를 다루고 이게 엄밀히 말하면 또 판타지로 가기엔 약간 애매해. 이런 중간자적인 장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작품들을 따로 빼면서 로맨스 판타지라는 장르로 정립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가장 인기 많은 장르로 이게 이제 딱 정립이 되었고 네. 이게 로맨스 판타지 장르는 이제 요 제 전공은 아니지만 네. 이제 딱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그런 중세 판타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판타지 장르 내에서 일단 로맨스를 기준으로 하는 약간 귀족 영예물이라든지 악녀물이라든지 좀 이런 식으로 우리, 여성이 중심이 되는 네. 주인공을 삼는 장르를 통칭해 가지고 말하는 장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배경에 대한 좀 이해가 그렇죠.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냥 쓸 순 그렇죠. 없고.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로맨스 판타지 장르가 클리셰가 굉장히 강한 장르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이 이제 시작이 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작품만 다를 수 있겠지만은 네. 주인공이 현대인인데 본인이 재밌게 보던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에 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주인공으로 빙의할 때도 있지만은 보통은 그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으로 빙의하거나 네. 혹은 그 소설 내에서 별로 비중이 없는 엑스트라로 빙의를 해가지고 내가 그 소설 속에 어떤 인물이 되어서 소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식의 빙의물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좀 재밌게 봤던 네네. 일본 만화가 하나 떠오르는데 맞아요. 환상 게임이라고 아, 네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무대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약간 공간과 차원을 맞습니다. 넘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 대여점 시절의 판타지를 보면은 네. 그때 판타지는 지금처럼 남성이 보는 판타지, 여성이 네. 보는 판타지 이런 게 거의 구분이 없었어요. 오. 당시에는 이제 아린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네. 소설이 되게 유명한 소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판타지 종류로 합쳐지면서 네.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봤었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여고생이 드래곤으로 환생해가지고 드래곤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 대박이다. 네, 옛날에는 그런 약간 이야기들이 상상하기 많았어요. 힘든 네네네. 그건데? 그래서 옛날에는 드래곤이 되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네. 요즘하고는 조금 트렌드가 다른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차원 이동물이라든지 네. 환생물 같은 것이 네. 지금의 소설로 와가지고는 좀 정립돼서 네.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키워드가 잡혀가지고 네.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당연한 말이겠지만 네네. 기존의 로맨스 판타지 작품들을 좀 많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로맨스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클리셰 되게 강한 장르예요. 우리가 판타지도 그렇고 무협도 그렇고 대부분의 소설 컨텐츠는 그런 앞에서 우리가 빠르게 그 배경과 설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직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클리셰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로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공통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근데 이런 키워드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쓰려고 하면은 사실은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자층들도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편인 거죠. 아, 그리고 사실 독자분들도 빠삭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내가 약간 좀 모자른 상태 쓰면은 네네. 너무 들통이 쉽게 날
것 같다. 맞습니다. 아, 이런 이 생각이 작가 드는구나. 별로 안 읽어본 것 맞아, 같은데. 맞아.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짜게 찍는다고 하죠. 네. 그래서 보면서 이거는 좀 설정이 이상한데 음. 하면은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은 독자들의 신뢰감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전개할 때 있어서 네. 좀 독자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좀 독자들이 이 작가를 믿고 유료분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왜 네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 좀 신뢰하는 상태에서는 네네네. 좀 서로 오가는 그렇죠, 상호작용이 그렇죠. 좋은데 그렇죠. 이 사람 좀 난 잘 모르겠어 하면 되게 의심의 눈빛으로 보면서 맞습니다. 서로 굉장히 네네,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밑바탕이 조금 돼주셔야만 맞습니다. 독자들과 같이 좀 호흡하면서 연재를 좀 잘 할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네네. 저 사실 판타지는 이상하게 제가 어렸을 적에는 판타지를 네네.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불멸의 고전이라고 하죠. 네네네.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드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것들 네네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크면서는 판타지가 좀 소화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네네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판타지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고 제가 왜 그런 것 같은지 좀 약간 네네네. 뭐 제가 뭐 점수를 쳐달라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것 같은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작가님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판타지와 옛날 판타지가 많이 달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반지에 나왔을 때부터 네. 이분은 우리나라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 말씀하신 판타지는 네. 엄밀히 말하면 웹소설 네. 판타지랑 많이 달라요. 그러면은 그렇죠. 제가 요즘 네. 것들의 그런 네네네.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요즘 그렇죠. 것들의 판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뭐 미국에서 드라마 나오는 왕좌의 게임이라든지 뭐 위쳐 같은 네. 이런 종류의 이제 영미권에서 나오는 판타지들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웹소설 판타지의 근간이 되는 일종의 원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영미권에서는 그런 식의 우리가 전통 판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하이 판타지라든지 이런 전통 판타지류가 영미권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흘러간 흐름이 있어요. 근데 한국 웹소설 시장에서는 이게 좀 더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90년대에서 2000년대의 어떤 판타지의 계보를 봤을 때 네. 우리가 드래곤 라자를 중심으로 한 네. 하이텔이나 이런 인터넷 통신 연재를 했던 그런 1세대 판타지들부터 쭉 내려온 계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이제 외국의 판타지를 보고 한국의 판타지 작가들이 드래곤 라자나 하얀 로나포의 강 같은 1세대 판타지를 룬의 아이트까지 해서 이런 네. 1세대 판타지 만들고 그런 것들이 조금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판역지라고 하는 네. 무협과 판타지의 결합이 생깁니다. 오. 그게 이제 퓨전 판타지가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퓨전 판타지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 기로가 된 작품이 뭐냐면 묵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혹시 묵향 들어보셨나요? 아, 그거는 사실 네네. 안 읽어봐서 다 아시는 작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묵향이 어떤 작품이었냐면은 네. 묵향이 1부부터 2부, 3부 지금 아마 4부가 되고 있는데 네. 1부가 무협 얘기예요. 네. 그런 무협 얘기를 진행하다가 네. 중간에 묵향이라는 인물이 2부에서 판타지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 판타지 세계로 차원 이동이 돼요. 아. 그래서 퓨전 판타지야.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1부는 무협 세계였고 2부는 판타지 세계잖아요. 네. 그래서 무협 세계에서 나오는 용어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라든지 네. 검기, 검강, 네. 뭐 생사경, 현경, 화경과 네. 같은 이런 무협에서 쓰는 등급들, 기술들이 판타지 세계에 넘어갔을 때 대체되는 용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소드 마스터라든지 네. 그랜드 마스터라든지 뭐 마나홀, 뭐 오러 블레이드 네.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그 이후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판타지의 무협적인 세계관과 무협적인 어떤 기술들, 네. 무협적인 키워드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 있던 영미권에 있던 하이 판타지류와 네. 지금 이런 우리 한국 웹소설 내에서 한국 내에서 판타지 무협, 판협지에 있던 설정들이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까 말했던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곳이 마법사밖에 없거든요. 네. 심지어 간달프는 마법을 많이 쓰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 거의 힘법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간달프가 막 지팡이로 막, 네. 막 저기 몬스터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일단 피지컬이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영미권 내에서는 기사들이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네. 한국에 있는 판타지 기사들은 네. 어디에 가까우냐면은 스타워즈 보시면은 제다이 있죠. 네네네. 제다들이 막 포스 쓰고 광선검 쓰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기사조차도 그렇죠.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능력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법사 기사들이 네.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판타지를 네. 하이파워 판타지. 그래서 아. 좀 이제 뭐랄까 그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식의 무협지의 무인들, 무리민들과 비슷한 네.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 것 네네.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무협은 영화를 통해서 그렇죠. 많이 봤는데 음. 뭐 장풍을 쏘거나 그렇죠. 나르거나 뭐 네네. 자, 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판타지 세계에 일반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뭐 특히나 뭐 기사 이런 종류의 그렇죠. 인물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인공은 네네네. 기사예요, 마법사예요? 지금 이제 기사랑 마법사랑 둘 다 되고 뭐 아. 소환사부터 시작해서 테이머까지 해가지고 네. 주인공들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세계관이 그렇게 변하는 거고 네. 여기서 변화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게 한국이 아까 말했던 처럼 웹소설 시장이 되기 전에 네. 이전에 이제 그런 판타지류가 판역지와 결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이 붙었잖아요. 네. 이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게임 판타지라는 게 생겨요. 달빛 조각사라는 소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그것도 네. 역시 다 아는. 그렇죠, 그렇죠. 네. 달빛 조각사가 일종의 이제 처음으로 가상현실 게임 판타지를 만든 작품은 아니지만 가상현실 게임 판타지를 대중화시킨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중심으로 가상현실 게임 판타지, 즉 겜판이라고 하는 네네. 장르가 생겨났는데 네. 지금도 그 겜판 장르는 웹소설 시장 내에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작품을 유지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템빨이라는 작품이 웹소설 쪽에서 네. 카카오 페이지 부동의 1위인데 네. 그거는 지금 그 말했던 대여점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연재를 해오고 지금도 연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제가 먼저 추측을 해보자면은 그 게임 판타지라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랄랄랄라그나로크 뭐 네네네. 그거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뭐- 그렇죠. 아. 대신에 그게 일반 게임이 아니라 이제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서 네. 활동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현실의 또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실제 게임이 배경이 돼서는 안 되는 건가요? 실제 게임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요. 아, 그치, 그렇죠. 그치.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이냐면은 리니지나 많이 쓴 게 와우, 와우라든지 이런 MMORPG의 시스템들을 따와가지고 네. 작가가 상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네. 제가 즉석에서 네네. 한번 짜볼게요. 이렇게 네네네. 해도 되는지 한번 한번 말해보세요. 봐주세요. 네, 말해보세요. 현실에서 네네. 이제 중소기업의 네네. 품질 관리 과장이에요. 네네. 항상 이제 말이 없고 조용하고 좀 네네. 평화로운 사람인데 게임을 굉장히 즐겨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게임 네네.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야. 네네. 그래서 그전에는 좀 조용하고 소심하고 네네. 좀 말이 없는 타입이었다면은 네네.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는 생존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막 무리들을 이끌고 레이드를 뛰고 네. 그 다음에 막 온갖 아이템을 먹어서 점점 성장하는 캐릭터가 되는 내용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요즘에 나오는 웹소설의 장르예요. 아, 정말? 네, 게임 빙의물이라 해가지고 네. 요즘에는 이게 요즘에 최신 유행하는 장르 중 하나인데 네. 게임 속에 평범한 사람이 빙의해가지고 네. 그 캐릭터가 되는 내용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근데 그러면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줄거리가 좀 비슷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가야 돼요? 여기 차이점? 경쟁력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서 네. 그 게임 속에서 혹은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가지느냐 이것이 되게 특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예전에 어떤 장르 쪽으로 불릴 수 있는 네. 한 2000년대 쪽의 네. 판타지는 네. 주인공이 고생하는 게 되게 특징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웹소설 쪽 넘어오면서 어떤 특징이냐면은 주인공이 뭐랄까 고난을 겪긴 하지만 고난을 어렵게 해결하면 안 돼요. 주인공은 어떤 치트키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성장이 엄청 빨라야 돼요. 이거 약간 대리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 맞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웹소설 판타지의 네.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대리만족이에요. 내가 이 주인공에게 네. 적극적으로 몰입해가지고 네네. 그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모험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웹소설 보시는 분들이 막 엄청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네. 쉬려고 딱 보는데 네.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도 힘들어 봐요. 그러면은 현실의 네. 나 같은 느낌 들어서 그렇죠. 보기 싫구나.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한다는 목적에서 네네네. 봤을 때는 네. 고난이 있긴 하나 네. 그 고난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능력이 존재한다면은 좀 더 빠르게 각성하고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약간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여자이긴 한데 그 여자의 네네. 느낌이 별로 없고 사실 약간 맞습니다. 남성향에 가깝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남성향, 여성향이 옛날에 좀 구분이 있었거든요. 요즘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화산귀환이라고 하는 네. 무협 작품이 네. 여성 노자창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즘에 무협이 옛날에는 되게 아재스러운 네. 작품이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무협 독자층에 새로 들어온 유의 네. 인원을 보면은 네. 20, 30대 여성층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약간 새로운 걸 알게 됐으니까 청강 산업대학에 입학해서 웹소설을 네네네.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네, 환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 네네. 되면은 잘 알려주실 거라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장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혹시 아직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네네네. 조금 더 얘기해 드릴까요? 얘기해주세요. 왜냐면 판타지가 되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 판타지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웹소설 판타지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웹소설 판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통 판타지와 판엽지 퓨전 판타지와 네네. 이런 게임 판타지까지 다 포함이지만 더 중점은 뭐냐면은 헌터물이라고 하는 현대 판타지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네. 추측을 해볼게요. 헌터라고 하면은 네네네. 뭘 이렇게 대신 잡아주는 이런 맞습니다. 건가? 맞습니다. 헌터가 우리나라 말로 사냥꾼이잖아요. 네, 맞아요. 뭘 사냥할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원래 쓰던 소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악당, 나쁜 사람, 네, 이런 네. 건데 아닐 것 같은데? 판타지기 때문에 주로 사냥하는 것이 몬스터입니다. 근데 몬스터인데 네. 몬스터가 우리가 보통 판타지 세계에서는 몬스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네. 헌터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네. 그 판타지 세계 속에 몬스터들이 등장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헌터물 판타지를 쓸 때 어떤 설정이냐면은 네. 평온한 강남대로에 네. 갑자기 게이트가 열려서 네. 그 게이트 안에서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에서 볼 법한 네. 오크, 오거, 미노타우루스 같은 몬스터들이 몰려왔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세상이 네. 굉장히 아포칼립스 상황이 돼버리는. 이거 외계인이잖아, 이 영화. 그렇죠. 외계인과 비슷한데 우리가 그 마블 영화 보면은 네네. 거기 보면은 차타울이라고 하는 네네네. 외계 종족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똑같아요. 여기는 뭐냐면은 그 판타지 속에 신화 속에 있는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데 거기는 이제 마블은 그 마블 히어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그 헌터물에는 뭐가 있냐? 네. 헌터가 있습니다. 오. 헌터들이 어떤 인물이냐? 네. 각성을 하는 각성자들이요. 그래서 일반인이었는데. 그렇죠. 일반인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그 게임 들어가면은 우리 게임 시스템 창이라고 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내 능력치를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스킬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게 뜨잖아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게임 판타지가 네. 현실로 네. 적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재밌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웹소설 판타지의 네. 가장 중심이 되는 네. 근간이 되는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아까랑 비슷하게 네네. 약간 소심하고 네네네. 말없고 네네네. 현실 세계에서 힘을 못 쓰던 그런 주인공이 네네. 이제 차원을 넘어서 그런 몬스터들이 나타나가지고 네네. 각성해가지고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사냥해 나가면서 이제 평화를 맞습니다. 지키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주인공이 조금 올드해요. 아. 이런 주인공들은 사실은 이제 2000년대 네. 그럴 때 이런 주인공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 마치 에반게리온 신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즘 주인공들은 달라요. 왜 다르냐? 요즘 주인공들은 일단 웹소설 주인공들의 가장 첫 번째 조건 호구가 되지 않을 것. 그래서 만만한 스타일은 만만한 안 스타일은 되는구나. 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시원스럽게 내용을 전개하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주인공의 성격이 훨씬 적극적이어야 돼요. 훨씬 더 능동적이고. 그래서 소심한 주인공을 데리고서 네. 이제 소설 전개할 때는 네. 어쩔 수 없이 내용이 느려져요. 그래서 소심한 주인공이 영웅화되기 위한 네. 어떤 각성의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네. 각성의 과정 겪을 때까지 웹소설을 치면은 적어도 10화, 20화, 30화 걸릴 텐데 문제는 뭐냐면 웹소설은 25화까지가 무료입니다. 근데 25화 이후부터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건데 네, 맞아요. 내 주인공이 아직도 각성을 못했어. 아직 소심해. 어. 내가 영웅 될까 봐 고민하고 있어. 어. 이러면 독자들이 보고서 네. 돈을 낼까요? 안 낼 수 안 있죠. 내죠. 그래서 주인공이 맨 처음부터 이미 각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내향이 좋은데? 그러면은 웹소설을 보시기 어려워요. 왜냐면 웹소설 자체가 내향적인 주인공을 좋아하는 분들하고는 조금 안 맞을 정도로 주인공이 적극적이고 만약에 그런 내향적인 3화 만에 각성하면 안 돼요? 3화 만에 이 사람이 현대에서는 이제 약간 저희가 수직 상하 관계라서 그렇죠. 약간 힘을 못 썼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거 없네? 하면서 갑자기 이제 내재되어 네네. 있던 그런 뭔가 능력이나 네네. 성향이 막 폭발해가지고 그렇죠. 3회 만에 막 완벽 적응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빙환이에요. 회빙만? 우리가 회기, 빙의, 환생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웹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회기가 뭐냐면은 내가 쭉 살았어요 인생을. 네.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와요. 가장 후회했을 때로. 그래서 나는 미래에서 어떤 일들을 다 겪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심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딱 1화에 돌아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후회를 다 했죠. 네. 어떻게 할지 알고 있죠. 네. 각성이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소심한 주인공, 내향적인 주인공을 주인공을 내세울 때는 네. 이런 회기, 빙의, 환생이라고 하는 일종의 치트키적 설정을 통해 가지고 1화부터 이 주인공의 모티베이션을 빠르게 각성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럼 혹시 외모도 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어떤
외모를 좀 선호하세요? 잘생긴 거 좋아하죠. 잘생기고 예쁘고. 아. 왜냐하면은 보세요. 웹소설 표지 나오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못생긴 주인공 보신 적 있어요? 못 본 것 같아요. 못 보죠. 왜냐하면은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외변결이라고 네. 웹소설 그 갤러리에 있는 그 저기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어떤 작가님이 본인이 그 주인공의 얼굴을 그렇게 잘생기게 그리지 않게 주문한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표지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웹소설을 보는 사람들은 주인공에게 본인이 몰입하고 본인이 거기에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이것을 보는 상황에서 대리만족을 위해서 이걸 보고 있는데 주인공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더 잘나야지 더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 몰입하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약간 잘생겼다고 치고 근데 잘생긴 타입에도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생기신 분 있고 그렇죠. 수수한데 뭔가 매력 있으신 네. 분 있고 아니면 정말 여자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건 네. 아니지만 좀 약간 그렇게 여리여리하고. 곱게 생기신 네. 분이 계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아. 대신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매력 있어야 되고 그 주인공도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바바리안 야만인이 주인공인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주인공이 되게 우락부락하고 남성적으로 되게 덩치도 크고 체구 크잖아요. 이게 딱 봤을 때 그런 식의 어떤 인물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취향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어쨌든 그 주인공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아, 그렇구나. 그거 쉽지 않죠. 그러네요. 그거를 원하는 거를 좀 맞추면서도, 네. 왜냐면 이게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운신의 폭이 넓진 않은데,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뭔가 그 캐릭터만의 음. 차별화된 특성을 좀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 로맨스 장르는 그게 더 심해요. 로맨스 장르는 여주인공도 그렇지만은 특히 남주인공을 만들 때 네. 제가 이제 그 북마녀 작가님이 쓴 창작서를 보니까 거기 로맨스 관련해 가지고 남자 주인공들, 남주인공들을 뭐 쓰는 외모를 한 방법 이런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봤더니 거기는 남자 주인공이 가장 키가 커야 된다. 남자 주인공이 다른 뭐 서브 캐도 있을 거잖아요. 다른 주인공보다 키가 작으면 안 된대요. 그게 약간 거기에 어떤 클리셰 법칙이래요. 그래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로맨스를 쓰는 일종의 클리셰 같은 거죠. 아, 그럼 거기는 키도 정해져 있구나. 그렇죠. 키도 정해져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에 따라 가지고 뭐 남자 주인공, 내가 쓴 주인공보다 더 체구 큰 사람도 있을 텐데 네네네. 사실 그 매력 포인트가 키는 아닌 거예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180만 넘어가면은 일단은 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 로맨스 상에서의 남자 주인공의 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아, 뭔가 절대적인 네. 그렇죠. 이상향 같은 느낌이 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포인트가 될 수 그래서 있겠네요. 먹개도 넓어야 되고 뭔가 이제 키도 커야 되고 얼굴은 당연히 잘생겨야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장르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그렇죠, 얘기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안 되게 독자를 위해서 그걸 버려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로맨스도 그렇고 로판도 그렇고 특히나 로맨스 로판은 더 큰데 작가 개인의 취향을 너무 고집하면은 근데 심지어 그 고집한 취향이 일반적인 독자층의 취향과 다르다면 사실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치.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좋은 깨달음. 네, 판타지나 이런 현판이나 이런 쪽의 장르를 쓰는 때도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치지만은 그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향적인 주인공을 바라는 친구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해요. 내향적인 건 문제가 없는데 내향적인 주인공을 쓰게 되면은 사실은 웹소설에서 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 왜냐면은 웹소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빠르게 전개가 돼야 되고 각성이 빨라야 되는데 네. 소심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네. 이런 약간 나른한 성격의 주인공 이런 주인공이라면 아, 저 지금 너무 깜짝 놀라서 저희 남편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런 취향을 가질 수 있겠으나 네. 그런 취향의 어떤 독자층들이 좋아할 만한 주인공이 아니라면 그런 주인공 썼을 때 일단 나는 어떻게 보면은 팔릴 수 있는 어떤 고객들을 다 끊고 가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시장에 있는 타겟 고객층들이 많은 쪽으로 가야지 물건을 잘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인공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아, 그래서 너무 내 고집을 세우면 안 된다. 내 취향을 너무 반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장르 문학과 웹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 일반 문학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장르 문학과 일반 문학은 그런 식의 약간 캐릭터들을 써도 돼요. 왜냐?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캐릭터의 내적인 성장과 내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주인공을 쓰더라도 작가가 가장 그 내면의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캐릭터 고르는 게 맞아요. 근데 웹소설은 사실은 주인공의 내면 성장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외적 성장 자체가 궁금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성격과 설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와, 잠깐 근데 뭐 외우고 오셨어요? 아, 이거는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신입생의 입장에서 그렇죠. 기초가 되는 그렇죠. 교양 과목에 가서 교수님 이렇게 질문하는 그렇죠. 거랑 똑같은 내용을 했구나.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설득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설득이 당했고요. 그렇습니까?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 중에 기초를 저희가 조금 알아봤고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분량이라든지 더 그렇죠.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다시 만나요. 제발.